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수익이 좋았으면 좋았는 대로 또 좋지 않았으면 좋지 않은 대로 감회가 아마 남다르실 텐데요. 어쨌든 지나간 1년이니까 이제 잊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수차례 강조해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해 드릴까 그럽니다. 그 중에 다 중요한 부분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새해 주식 투자하는데 좀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제 유튜브를 한 1년 이상 시청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한 세 가지 점, 굉장히 중요한 점 이렇게 짚어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주식 투자 3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추세선 제가 항상 이렇게 자주 강조드리죠. 추세선, 또 매물대,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식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 3개월에서 작년 연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종목보다는 시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게 사면 재미를 못 보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요. 좋은 종목을 높게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8만 원대, 9만 원대에 사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 7만 원대 왔지만 이런 경우가 좋은 종목을 높게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초기 국면에서 사지를 못하고 이미 소문이 나고 요란할 때 뒤늦게 뛰어들어서 상투에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보다는 시세를 사야 된다. 가격이 낮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나쁜 종목도 바닥에서 사면요 또 이렇게 시세가 납니다. 아마 투자해 보시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종목보다는 시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부분 한 종목 사지는 않죠. 한 너댓 종목 삽니다. 1억이다 그러면 한 1, 2천만 원씩 해서 한 5종목 정도 이렇게 대체로 사게 되는데요. 이 5종목을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5종목을 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아니면 행운이 많이 따랐거나요. 대체로 5종목을 샀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종목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나 잘하면 한 2종목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요 수익 나는 종목을 잘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몰입을 해서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내야 된다. 물론 그 한두 종목 좀 싸게 보이는 종목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해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매물이라든가 매물대, 거래량이라든가 또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수없이 강조드린 게 아마 추세선, 매물대, 또 거래량 이런 지표일 겁니다. 실적이나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추세선, 매물대, 거래량 이 지표를 잘 알면 크게 오를 종목인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 종목인지도 대충 감이 잡힌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게 전제돼야만이 5종목을 샀을 때 한두 종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한두 종목이 흔들릴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추세선, 매물대, 거래량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제가 자주 강조드린 건데, 주식 투자하시면서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이 무엇의 대가라고 생각해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정보가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프를 잘 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머리가 영리해서 이렇게 이유를 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인내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10% 20% 이렇게 작은 수익은 그래프나 또는 뭐 정보나 이런 걸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 대부분은요 1년 2년 아주 뚝심 있게 인내하면서 기다린 대가가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래에는 제가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게 카카오였던 것 같은데요. 10배씩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 대부분은 아주 뚝심 있게 1년 2년 바닥에서부터 상투까지 흔들리면 한 30% 40%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보유했던 분들이 한 뭐 10배 5배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걸 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내의 대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하면서 지혜롭기만 해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바닥에서 공포를 극복하고 상투에서 탐욕, 조금 더 먹으려다가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마지막에 못 견디고 바닥에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것도 지혜롭기만 해도 크게 실패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는 종목보다는 시세를 잘 보자. 두 번째는 모든 종목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한두 개 종목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큰 수익을 내보자. 세 번째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주식에서 큰 수익의 대가는 인내의 대가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추세선 굉장히 강조드리죠. 거의 아마 제가 분석해 드리는 그 절반은 추세선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추세라는 게 계속 지속되는 어떤 심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시장이 인간의 그 심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또한 그런 추세를 일정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 또 하락 추세,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금년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났었고, 또 가장 또 상투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추세로 한번 이어보죠. 얼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죠. 상승할 때는 이런 상승 추세가 근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럴 때는 상승 추세에서는 이 추세선 바닥에서는 이게 이제 지지선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들어가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하락 추세죠. 이거는 하락 추세 또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추세선을 긋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 여기서 매도 매수 시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추세선을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던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게 매도 국면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죠. 상승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올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들죠. 그만큼 이 추세가 이어지느냐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강조를 드립니다. 에코프로만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추세선 다 이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덴티움입니다. 덴티움도 금년에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던 그런 주식인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때, 이때는 요 추세 저점에서는 사도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추세가 여기서 깨졌죠. 그러죠? 여기가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났던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승 추세에 빠져서 파는 것을 이렇게 주저한다고 그러면 또 이런 고통스러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하락 추세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는 것이 쉽게 어그러지지 않는다. 또 어그러질 때도 반드시 음봉이 나거나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보인다는 얘기죠. 추세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합지수 월봉도 제가 이렇게 추세 항상 이렇게 그어드리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월봉은 긴 장기 추세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2007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 15년간 이렇게 추세가 길게 봤을 때 이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죠? 이때 코로나 국면, 금융위기 국면에서만 깨졌지 그 외에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추세선은요, 10년 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물론 각도는 굉장히 낮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인데 이번에 그 추세선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살짝 올라줬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이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종합지수 큰 흐름도 길게 봤을 때는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매물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종목 분석해 드릴 때 항상 이렇게 매물대 강조해 드리는데요. 매물대라는 게 어찌 보면 저항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가격대에 그 전에 거래를 가장 많이 해서 그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현대차고 기아가 현대차 먼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현대차를 이렇게 보면 이 녹색선이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현대차 이렇게 보면 요게 매물 집중대가 다른 때보다 이 가격대에서 요게 한 20만 원대 가격입니다. 거래가 많이 돼서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격대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 물건을 다 받아줘야만이, 그러죠? 받아줘야만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넘어가고 나면 그 위로는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현대차 보면요, 요 20만 원대가 여기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금년 마지막 날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 매물 집중대를 마지막 날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현대차가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어요. 기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차도 저는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아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지금 더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물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렇죠? 녹색선. 근데 요 위에 보십시오. 이게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 지금 9만 원대 위에서는 기아차 물려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서로 물렸었더라도요. 이 앞에 가격대에서 물렸다고 그래도 이미 다 팔아서 지금은 물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보유자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면 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기아가 최근에 현대차보다 훨씬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기아는 매물대를 먼저 이렇게 뚫었고 현대차는 마지막 날 겨우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뚫어줬습니다. 좀 늦다는 얘기죠. 기아차, 현대차 실적으로 따지면요. 현대차가 한 15조 영업이익이, 기아차가 한 12조니까 어쨌거나 현대차가 더 잘 나가는 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거는 요 매물대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볼 때 추세선도 봐야 되지만 매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혹시라도 지금 주가가 그 매물대에 뚫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것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매물대 CS 윈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CS 윈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추세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서 이 추세가 무너질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었죠. 그러죠? 그때 매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추세선 매도 시점 그렇게 분석해 드리고,
매물대 보면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두텁죠. 여기 한 7만 5천 원대의 가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CS 주가가요. 딱 그 직전에 지금 딱 다다라 있습니다. 그 매물대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요 7만 5천 원대 이 가격대를 뚫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는 요 7만 5천 원대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공매도가 한 60만 주 돼 있는데요. 여기를 뚫게 되면 공매도했던 친구들이 아마 견디기 힘든 가격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가 또 IRA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되면서 요 그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아직은 매물대를 뚫지는 못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그만큼 수급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힘이라고 그랬죠. 시장의 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은 어쨌든 매수 시점으로서도 또 매도 시점으로서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서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매도 신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는 굉장히 좋고 추세가 꺾였을 때 그때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CJ 대한통운이 금년 아마 연말에 가장 그 시세 분출이 좋았던 그런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포인트가 첫째는 요 매물대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릴 때 이렇게 이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모양이 좋다.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특히나 대한통운이 그런 아주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긴 매물대를 벗어나서는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없죠. 그래서 그걸 보고도 우리가 조기에 상승세를 좀 포착할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초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기금이 CJ 대한통운을 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사더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CJ 대한통운을 추천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연기금이 개입되면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도 좀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은요 급등주 그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종합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신고가,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기에 그 급등주의 면모를 보여준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하기 가장 좋은 주식 같은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지표상 특이점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고 올라가는 주식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 20%에서 팔 건 아니다. 좀 진득하게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요 추세, 요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 꺾이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날 때까지는 팔지 말고 버텨봐야 된다.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건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띌 때는 좀 이렇게 묵직하게 진득하게 사서 이렇게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이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저로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꾸준히
그때 떠오르는 종목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종목보다는 시세가 중요하다.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국면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모든 종목을 다 수익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싸게 보이는 종목,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라든가 매물대라든가 또는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 국면에서 급등주 초기 국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싸게 보이는 한두 종목, 그 종목에 집중하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어쨌거나 종목 사고 나서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수익을 많이 냈던 분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보통은 1, 2년, 짧게는 또 한 몇 개월 이렇게 꾸준히 뚝심 있게 기다리는 그런 대가가 수익의 대가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흔들릴 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좀 버텨낼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잡다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주가를 보면서 시세에 따라서 그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 그 유튜브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